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변곡점이 워낙 많고 이슈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주도주들이 변경되고 있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환율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이야기해왔듯이 달러의 약세, 즉 위안화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이 29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국의 경기 침체와 그와 대비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국 경제의 기초체력 차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미국의 현금을 동원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중국이 쌍순환 정책, 즉 기존의 수출 정책뿐만이 아니라 내수의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겠다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 위안화의 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내수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국 통화의 원만한 절상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한 미국의 달러 가치 절하와 중국의 화폐 가치 절상이 맞물리는 시기라는 거죠. 시장은 내년에 위안화 달러 환율이 6.32한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원화가 위안화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가정하면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원화 강세에서는 자산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의 원달러 환율과 자산주를 대표할 수 있는 코스피, 저 PBR ETF의 가격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환율과 완벽히 반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지수가 0.23% 정도 상승하는 보합에 가까운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저 PBR주를 모아놓은 ETF는 2.19%나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백신에 의한 언택트주에 대한 주목 현상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환율 흐름일까요? 제가 생각해본 답은 금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크게 반응한 시장 중 하나가 미국의 장기 국채 시장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지만 자산 시장에만 현금이 풀림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과 백신의 개발 소식으로 인해 시장 참가자들이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장기 채권의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에 반비례하는데요. 특히 장기 채권의 경우 그 경향이 심합니다. 이 차트는 미국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ETF로 미국채 10년물의 가격을 추종합니다. 6월을 기점으로 완만한 하락세가 진행되다가 최근 하락세가 가파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면 채권을 팔고 다른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대상 중 가장 큰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최저점에서 상승하는 시점부터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경우가 이때까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요소는 주식들의 리레이팅, 즉 가치 재평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식 가치를 두 가지로 분리해보면 현재의 기업 가치, 즉 자산 가치와 미래의 기업 가치, 즉 영업 가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업 가치는 PBR과 같은 재무의 수치로 평가한다면 미래의 기업 가치는 미래에 벌어들일 돈 또는 성장할 기업 가치에 대해 일정한 수치로 할인해서 현재에 반영하게 되는데 대부분 장기 금리를 그 요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구간의 경우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에 성장할 만한 주식들이 선호되게 되고 특히 금리가 제로에 근접한 요 몇 개월간에는 성장주들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성장하게 될 기업 가치를 할인할 때 금리가 올라가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자산을 보유한 자산주 또는 가치주가 인기 있는 주식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직접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시장의 돈이 활발하게 돌게 됨으로써 물가 상승으로 다가오고, 이러한 물가 상승이 현실화되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금리의 상승과 함께 가치주들이 주목받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존의 주도주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 실적이 나왔던 향후 실적이 불확실한 섹터에 대한 매도세와 함께 자산주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분기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나갔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코로나로 인해 안 좋았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역으로 말하자면 내년 1분기와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서프라이즈 실적을 나오는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치가 좋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 하락으로 인해 소외받았던 가치주 섹터들입니다. 현재의 환율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치주의 재평가 과정에서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 실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내년 8월 무렵까지는 올해 내내 시장에서 눌려있던 가치주들의 대세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뷰는 저번과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기존의 주도주를 매도하고 가치주와 자산주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소외받았던 가치주와 자산주의 상승 국면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철강, 은행, 백화점, 보험, 통신 등 기존의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자산주 혹은 저PBR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식시장도 계절도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대응으로 인해 많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